마법의 시간여행 3장. 혼자 연주하는 피아노. 서글픈 곡조를 띤 피아노 소리가 가게 밖에서 들려왔어요. 오빠, 저기서 피아노 소리가 나는데? 애니는 호텔이라는 간판이 달린 건물을 향해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잭도 다리를 절며 따라갔습니다. 애니는 살그머니 호텔 문을 열었습니다. 잭과 애니는 함께 호텔 안을 살펴보았어요. 가녀린 저녁 햇빛이 호텔 구석에 있는 피아노를 비추는 가운데 피아노 건반들이 아래 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야, 유령이 피아노를 치나 봐. 애니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갑자기 건반의 움직임이 멈추었어요. 공기도 서늘해졌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세상에 유령 같은 건 없단 말이야. 잭이 주장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유령을 만났잖아. 애니가 속삭였어요. 그렇긴 해도 그건 고대 이집트였잖아. 잭은 말을 이렇게 했지만 심장이 마구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내가 책에서 좀 찾아볼게. 잭은 서부 개척 시대에 대한 책을 꺼내 피아노 그림을 찾았어요. 그러고는 소리내어 책을 읽었습니다. 옛날 미국 서부에서는 자동 피아노를 흔히 볼 수 있었다. 사람이 나무로 된 롤러를 돌리면 노래가 자동으로 연주되는 피아노였다. 나중에 전기의 힘으로 저절로 연주되는 피아노도 만들어졌다. 책을 읽고 마음이 놓인 잭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책이 답이 있을 줄 알았다니까. 저 피아노는 전기로 움직이는 자동 피아노일 거야. 어떻게 작동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피아노가 잠깐 켜졌던 거라고. 정말? 개척시대에도 전기가 있었다는 건 몰랐네. 애니가 어리둥절해했어요. 개척시대에는 전기는 없었어. 별 생각 없이 대꾸를 하던 잭이 당황하며 애니를 쳐다보았어요. 에이, 나도 모르겠다. 어서 여기서 나가자. 잭이 소리쳤어요. 잭과 애니는 호텔을 후다닥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호텔 밖으로 나온 잭과 애니의 귀에 피아노 소리가 아닌 또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딱딱한 땅바닥을 세게 때리는 말발굽 소리였어요. 멀리 뿌옇게 피어오른 먼지 구름이 마을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먼지 구름이 마을 가까이 왔을 무렵 잭의 눈에 말을 탄 세 남자가 보였어요. 그들은 말 몇 마리를 몰아오고 있었습니다. 애니, 어서 숨어. 잭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디로? 애니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잭은 허겁지겁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때 호텔 밖에 놓여있는 빈 물통 2개가 보였어요. 저기 물통 속으로. 잭이 외쳤습니다. 잭과 애니는 서둘러 빈 물통 속으로 뛰어갔어요. 잭은 물통 속으로 들어가 숨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머리에 쓴 카우보이 모자가 너무 커서 물통 속으로 들어가질 않았어요. 잭은 얼른 물통에서 빠져나와 모자를 벗어 호텔 안으로 던졌습니다. 오빠, 내 것도. 애니가 부탁했어요. 잭은 애니의 모자를 벗겨서 호텔 안으로 던졌어요. 그런 다음 물통 속으로 다시 재빨리 들어갔습니다. 까딱하면 말 타는 사람들에게 들킬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요. 잭의 귀에 말들이 마을로 들어오는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물통의 난 틈으로 카우보이들과 말들이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워워, 워워. 카우보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잭은 말들이 멈추면서 내는 말발굽 소리와 말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물통의 난 틈으로는 카우보이들과 말들의 그림자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뽀얀 먼지가 물통으로 들어와 잭을 뒤덮였어요. 잭은 참으려고 했지만 자꾸만 재채기가 나오려고 했습니다. 잭은 코를 틀어 막았어요. 냇물이 바닥까지 모조리 말라버렸나 봐. 완전히 유령의 마을이 되었군. 어떤 카우보이가 소리쳤어요. 그러게 말이야. 어째 으스스한 걸 저 언덕 너머에서 야영을 하세. 다른 카우보이가 말했어요. 잭은 코를 더 세게 틀어 막았지만 더는 재채기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에치! 무슨 소리지? 카우보이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요란한 말 울음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어요. 잭은 물통 틈으로 매끈하게 생긴 말 한 마리가 앞다리를 들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말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고 안장도 얹혀 있지 않았어요. 목에 밧줄만 걸려 있을 뿐이었죠. 저녁 노을처럼 빨간 털에 검은 갈기가 난 그 말은 눈과 눈 사이에 반짝이는 하얀 별 무늬가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데요, 두목? 한 카우보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알아.
자기가 낳은 새끼를 찾는 거야. 알아, 자기가 낳은 새끼를 찾는 거야. 그러기에 그 망아지를 두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야. 다른 카우보이가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그 녀석은 너무 느렸잖아요. 국경선을 넘자마자 저 어민말을 팔아버는 버리십니다. 이번엔 걸걸한 목소리에 카우보이가 말했어요. 어떻게 어미랑 새끼를 떼어놓는 그런 끔찍한 짓을 하고 잭은 생각했어요. 잭은 애니가 자기처럼 마음 아파하다가 물통을 박차고 나와 카우보이들에게 덤비지는 않을까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카우보이들은 곧 그 빨간 말을 끌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카우보이들이 빠른 속도로 마을을 빠져나갈 때 말발굽 소리가 어찌나 요란하던지 땅이 다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잭과 애니는 물통에서 일어서서 카우보이들이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말발굽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다시 온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파리들이 내는 나른한 웽웽 소리만 빼고 말이에요. 저 사람들 아까 그 빨간 말한테 너무했어. 애니는 화가 나서 볼멘 소리로 투덜거렸어요. 애니, 내 맘은 알지만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잭이 물통에서 빠져나오며 말했어요. 잭은 잘 맞지 않는 부츠 때문에 발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휴, 우선 이 부츠부터 벗어야겠다. 잭은 호텔 앞에 걸터 앉아 한쪽 부츠를 잡아당겼어요. 오빠, 빨간 말과 새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을 거야. 애니가 말했어요. 뭐라고? 잭은 부츠를 벗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조그만 망아지 한 마리가 마을을 향해 달려왔어요. 망아지는 아까 그 빨간 어미말과 꼭 닮은 모습이었어요. 빨간 털과 까만 갈기, 눈과 눈 사이에 있는 하얀 별무늬까지. 망아지의 목에는 밧줄이 걸려 있었어요. 망아지는 아주 불안해 보였습니다.